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금투세 폐지라는 단비 같은 소식에 양시장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모두 강한 반등 보여주고요. 중국의 비자 면제 소식과 함께 여행과 항공 관련주로 투심이 몰렸습니다. 헤리스 지지율 변동의 2차 전지 주도 강했는데요.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을 단일가 매매에서는 어떤 이슈와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배럴의 3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53억 1,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2.8% 늘었고 순이익도 2.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현재 주가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원산업의 3분기 영업이익이 236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습니다. 이는 컨센서스 추정치에 부합한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6% 감소했습니다. SMCNNC가 아쉬운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3분기 영업손실이 12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돌아선 건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27% 줄었고 순손실 13억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탑5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NC소프트입니다. 3분기 어닝 쇼크를 얻었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현재 2% 넘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컨퍼런스 콜에서 직원을 3,000명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금투세 폐지 소식과 헤리스 지지율 변동으로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흐름이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2차 전지 전반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SKI테크놀로지는 상승 마감했지만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내림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리튬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휴마시스는 13% 급등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짐바브웨에서 리튬 광산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상한가에 이어서 잠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입니다.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는데요. 현재 6% 넘는 강한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관계사 보령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3자 배성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인데요. 올해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낸 보령은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정규장에서 오랜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12월에 동해 시추 지역에 확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뚜렷한 주가 흐름 보였는데요. 화성벨프는 상승폭을 키워가다가 18% 가까운 시세 뿜어내며 마감했습니다. 현재도 빨간불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등도 오름세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NC소프트,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가 3,995억 원인데 4,019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문제예요. 예상치가 80억 흑자였는데 143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2년 만에 분기 적자라고 해요. 민프롬 대표님께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부진한 실적의 원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신작이죠. 그 NC소프트가 올해 연말까지 포함하면은 6개가 나올 거거든요. 네. 게임이 지금 이제 내년에만 5개, 올해 연내에 하나 더 해서 6개가 지금 남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게임 하나 만드는데 인력과 어떤 이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게임이나 어떤 게임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라던가 어떤 다른 신제품을 무언가 내놓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비용 증가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적이 지금 안 좋게 나왔는데 아니 막말로 이게 NC소프트가 지금까지 실적 안 좋아서 이렇게 줄 하락을 했나요? 이게 굉장히 대하락 추세에 유지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게임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안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사실 실적이랑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실적 좋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지만 또 실적이 빠졌다고 해도 또 빠지긴 하지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시장에서 주목을 하지 않는 건데 지금 게임 쪽은 시장에서 주목할 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이죠. 중국이 오늘 뭐 무비자 이거 때문에 여행도 있지만 사실 오늘 시장은 조금 예외로 쳐야 돼요. 오늘 시장은 금투세 영향이 크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외하고 얘기하자면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거는 좀 이제 일시적일 수 있다. 다른 외적인 이유가 더 크다라고 봤을 때 게임은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국의 부양책 시작했죠. 거기다가 지금 외자판호가 저번 주인가요? 외자판호 발급했죠. 거기다가 이번에 무비자 뭐 중국 풀렸다. 요것 때문에 이제 한한령이 풀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화장품 종목이나 이제 게임 종목들이 지금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예요? 내일 이제 이번 주는 완전 대선 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 대선 이거밖에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 2주간 또는 이번 달 전체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게임하고 뭐 화장품이나 전반적인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얘네 이제 게임이랑 화장품, 이 중국 관련은 내년에도 쭉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에서 부양책과 지금 중국에 관련 이슈가 연이어서 들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잠깐의 단기적인 한 번의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인 연속성을 띠게 된다면 주가는 이제 여기서부터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어요. 물론 NC소프트 지금 실적 안 좋은 거 주가에 안 좋죠. 안 좋게 나올 거예요. 단기간으로 충격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할까요? 아니에요. 제 말은 어떤 거냐면 내년에 5개 나오잖아요. 게임 5개 나올 동안 이 기대감이 계속 반복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뭐 신작이 뭐 한 2월 달에 나온다. 2월 달에 기대감 쫙 나왔다가 2월 달에 딱 나오면 이제 새로운 나왔다가 또 쭉쭉쭉 빠졌다가 4월 달에 나오는데 또 기대감 또 쭉 나오면 새로운. 이게 반복이에요. 게임 관련주들은 요 패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신작이 5개나 나온다? 이러면 사실 신작 5개 나올 때까지 쭉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딱 까봤는데 야 이거 이용자 수가 너무 적어. 뭐 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뭐 안 좋아라는 악재가 있지 않는 한 신작은 이제 그 기대감, 신작 기대감으로 이제 게임주들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주 일시적으로 충격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여전히 신작 기대감 남아있다. 5개의 게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NC소프트 갖고 계신 투자자분이 바로 또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NC소프트 가지고 계실까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8만 원에 15%인데요. 38만 200원. 그러니까 세 차례 네. 그 3년 전에 50만 원 이상 매수를 잘못해가지고 네. 제가 손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이제 저점 생길 때마다 추가로 5%씩 해가지고 평단가를 38만 원 맞췄는데도요. 네. 팔 수가 없고. 네. 아까 민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떨어질 때 그 매수를 하고 오르면 좀 팔고 이런 식으로 좀 사팔사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금액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상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민프롬 대표님께서는 신작 모멘텀 나올 때마다 주가 반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 이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저 리니지란다. NC소프트가 적자난 건 저도 처음 보네요. 그래도 리니지 때문에 적자는 안 났던 회사인데 이제 리니지도 안 하시나 봐요. 이번에 린저 씨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많이 상해가지고 그 파급 효과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이제 민프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작이 나올 건데 그게 이제 흥행을 하게 되면서 돈 버는 거 외에는 주가를 돌릴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그렇게 봐져요.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골드만삭스가 매도 의견 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좀 영향이 크다고 봐지는데 지금은 만약에 제가 NC소프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 차원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이 소프트를 뭐 지금 말씀하신 가격 38만 원에 물려있다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여기서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고 사실 신작이 흥행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그 아티스트들이 노래를 새로 냈을 때 이게 성공하냐 흥행하냐 그냥 똑같은 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행하고 만약에 흥행을 했다. 그래서 돈을 번다. 그때 들어가서 물타기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 이상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말씀드리냐면은 뭔가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에 그냥 내 돈을 투입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가도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20만 원 보고서 안 빠지긴 안 빠져요. 근데 이 안 빠지는 구간이 조금만 더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기다리긴 건 한데 네이버 잘 보세요. 네이버도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바닥 잡은 것 같잖아요. 그죠? 작년에 20만 원 부분에서. 근데 올해 또 빠져버렸거든요. 17만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라면은 지금은 일단 놔둘 것 같아요. 내 자금도 투입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흥행작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초반에는 출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제 베타 때 흥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진짜 정식 출시해가지고 리니처럼 돈을 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은 아마 주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판호 발급 얘기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하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W 게임즈 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크래프톤 요 두 종목 외에는 지금 보세요. W 게임즈 같은 경우 지금 살짝 이제 고개를 위쪽으로 틀려고 그러잖아요. 5만 돌파하게 되면서 지금 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NC소프트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NC소프트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보다는 상승은 욕심이고요. 일단 바닥부터 확실하게 다지느냐 그거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닥을 다지느냐 이거를 보려면 뭘 봐야 되냐 이렇게도 여쭤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41선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241선이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NC소프트가 20만 원 이상에서 지금부터 최소한 6개월 이상 견디는 걸 보게 된다라면은 그 정도면은 이제 지금까지 온 것도 있고 앞으로 6개월 정도면은 6개월 이상 20만 원 이상에서 버텨주게 된다라면은 일단 바닥은 잡았다 봐집니다. 그때까지는 낚시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세요.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추가 매수하셔서 계속해서 평단가 낮추셨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투자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튬 관련주들도 시간외에서 일제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현재 8.43%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리튬 포어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휴마시스까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민프롬 대표님께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내일 시장은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 좀 봐야 될까요? 아니, 내일 시장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리튬은 해리스가 되냐 마냐 그걸 조금 먼저 봐야 돼요. 지금 리튬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리튬 그래 뭐 호재 좋아. 호재가 또 연달아 터지면은 더 좋긴 한데 여기서 트럼프가 된다? 라고 하면 2차 전지가 굉장히 타격받을 거예요.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리튬은 2차 전지랑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실 대선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됐다면 2차 전지 보면 안 되는 거 보면 안 되나 봐요. 이게 아니라 트럼프가 된다? 단기적으로는 충격. 하지만 결국에는 가겠죠. 근데 그게 1년이 걸리냐 2년 걸리냐의 차이이지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리튬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2차 전지랑 아주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서 대선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향방이 결정되고 접근하는 게 맞고 리튬 같은 경우에 오늘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급등과 급락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선물 시장에서 결정돼요. 언제? 우리 잘 때. 그래서 오늘은 리튬에 뭔가 호재가 있어서 굉장히 잘 갖다 쳐봅시다. 근데 내일 갑자기 뭐 어디 무슨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리튬 광산이 어디가 폭파됐대.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사실 또 주가가 엄청 요동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변수가 있다면.
그게 아니면 또 한번 쫙 올랐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쫙 빠집니다. 원자재는 그래요. 그래서 좀 접근을 하는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선 이벤트가 있는데 리튬을 접근한다? 저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과 맞물린 이슈이다 보니까 신규 접근은 좀 지양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리튬 관련주들 시간의 거래에서 들썩거리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1,700억 원 규모라고 하네요.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공모 방식이냐 아니면은 제3자 배정처럼 누군가 받아갈 주체가 있느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게 모든 유상증자를 보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뭐 제3자 배정처럼 누군가 받아갈 주체가 있다라면은 또 악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령 같은 경우는 오른 이유가 일단은 뭐 제3자 배정해가지고 받아갈 주체가 있어서 올라간다 그래서 봐지고 그리고 요건 좀 속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통 유상증자 하기 전에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많이 하려고 주가를 띄우는 좀 양아치 짓을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령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주가를 봤을 때. 그런 거 보는 게 없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이 설비 투자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1,700억 원의 어떤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본다라고 봐지네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긍정적으로 봐지는 상황이고 지금 시간에 걸쳐서 한 4% 오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아직 그 시간이 그래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정도 만약에 한 4% 끝나게 된다라면은 내일 시가 반영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일 시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주가 반응이 나오냐고 한 건인데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에 걸쳐 4% 오른다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유상증자의 성격이란지 그리고 유상증자 이전의 주가 같은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내일 쪽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매수가인 12,000에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갈까? 그거는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단은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주가가 일단 오른지 여부를 보시고 조금 욕심내자면은 11,500원 이상 좀 안착시키는지 보자라고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령 자세한 투자 전략 말씀드려봤고요. 갖고 계신 분이 또 연락 주셨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령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50%에 12,000원입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뭐 공시가 나와서 네. 이게 아까 12,000원까지 갔거든요. 시간에가해서. 그래서 그때 팔았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고 네. 이게 지금은 어떤 중산층자에 대한 게 어떤 호재인가 뭔가를 모르고서 그래서 전화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시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번엔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3자 배정 유상증자 호재라고 봐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시청자님 지금 시간에서라도 팔아야 하는지가 또 고민이시라고 하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유, 이걸 왜 팔아요? 네. 이거 안 파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제3자 배정의 그 유상증자를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요거를 쉽게 예를 들자면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치킨집을 한대요. 근데 이 치킨집이 정말 잘 될 것 같아. 모든 프랜차이즈를 뭐 이기고 막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혁신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돈이 조금 모자란지 엘리베이터의 공고문, 자, 입주민들한테만 투자를 받겠습니다 라고 올리는 거랑 만약에 이런 거를 누군가랑 뭐 대기업 본사 직원이랑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랑 얘기를 긴밀하게 협력해서 야, 내가 지분 줄게요. 나한테 투자하실래요? 라고 비밀리에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식의 자금 조달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엘리베이터에 그냥 나한테 투자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르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 사업으로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이 제3자 정해진 거예요. 투자할 사람이. 그래서 요거를 호재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호재가 실제로 어떤 종목은 막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제3자 유상증자는. 그 정도로 호재인데 지금 이게 반영을 할까 안 할까는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죠. 왜?
특히 이번 주가 그렇습니다. 대선 때문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냐, 더 올라갈 것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큰 이벤트가 일단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주에서 2주간의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게 악재가 있지 않는 한 그냥 빠지는 거거든요.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딱 결정이 되고 자본이 이제 그 삼성전자 엄청나게 팔았던 자본이나 외국인 자본들이 어디로 가지 하는 게 조금 진정이 돼야지 시장의 방향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막 만약에 빠진다고 해서 지금 선택을 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 2주가 지나고 최소 1, 2주 그다음에 1월, 11월까지의 향방을 좀 보고 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요. 시청자님 비중 50% 하실 거면 짧게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보령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약 바이오는 최소 1년에서 2년은 더 갈 거거든요. 그런데 비중을 이렇게 많이 실으실 거면 단기적으로 5%만 수익 봐도 뭐 3%만 수익을 봐도 이렇게 매도를 하셔야 돼요. 길게 들고 가면 이제 이 변수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래 들고 있기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1,500원 이탈하면 이거 잘라내야 돼요. 비중이 너무 커서. 만약에 시청자님이 20% 들고 계셨다라고 하면 여기 사실 조금 이탈해도 괜찮거든요.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비중이 50%면 여기 빠져버리면 뭐야 이거 추세 바뀌는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때요? 이거 상승 추세예요. 지금 저점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이탈해버리면은 이거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을 작게 들고 있으면 다음 달이고 다다음 달이고 갖고 가도 되는데 비중이 조금 많아서 조금 불안하다. 다만 11월까지는 대선이 좀 정해지고 시장이 좀 정돈될 때까지는 대기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호재는 맞지만 내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승 탄력도는 좀 다를 수도 있다. 비중 조절은 꼭 해보자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